춘천시 남문시장의 새벽 공기는 언제나 차분했다. 해가 뜨기 전에 조용한 골목을 따라 어스름한 불빛 아래 작은 점포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구석구석 낡은 간판들, 오래된 포장지, 그리고 푸근한 사람 냄새가 어우러진 이곳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을 품고 있었다. 그 시장 한켠, 푸성기 가게를 운영하는 송금자 할머니의 하루는 늘 그렇듯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자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야무졌다. 쪼그려 앉아 시금치 다듬고 무순을 고르고 깻잎을 정성스럽게 묶는 모습은 주변 상인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허리 나가요. 옆 떡집 주인 박아줌마가 혀를 찼지만 금자 할머니는 빙긋 웃을 뿐이었다. 이래야 장사가 되지. 나이 먹었다고 손 놓을 수 없지. 남문시장은 과거 춘천의 중심 상권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새로 생긴 현대식 재래시장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곳은 점점 외면당했다. 빈 점포가 늘어났고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찾지 않았다.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 시장은 그녀의 삶이었고 가족이었으며 끝내 지켜야 할 마지막 터전이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 강지원은 서울에서 살았다.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조사관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만 나면 할머니를 챙겼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지원에게 남문시장은 곧 고향이자 할머니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분주히 채소를 진열했다. 그런데 시장 입구 쪽이 어수선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유태준 의원이 오늘 시장에 온대요. 기자들도 엄청 온다네요. 과일가게 이청수가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유태준. 그 정치인 말인가? 네, 뉴스에서 봤잖아요. 이번에 여당 대표 후보로 나온다던 그 사람이요. 서민 체험한다고 여기 들른대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들어봤다. 정제된 말투, 매끄러운 이미지로 대중 앞에서는 깨끗하고 서민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정치인. 하지만 뒷이야기로는 부동산 비리, 자녀 특혜, 측근 채용 등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인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플래시가 번쩍였다. 검은 양복을 빼입은 경호원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 틈에 유태준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전통시장,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의원은 넓은 미소를 지으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사람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며 사진을 찍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대형마트 규제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키는 국회의원이 시장에 온들 무슨 소용인가. 의원의 무리가 금자 할머니의 가게 앞에 멈췄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차분히 말했다. 의원님, 시장에 화장실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이소. 카메라 렌즈가 순간 금자 할머니에게로 향했고 유 의원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이, 어르신, 그런 구닥다리 시장이 이제 무슨 소용이랍니까? 요즘 사람들 다 인터넷으로 장 봐요. 이런 시장은 곧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굳었다. 금자 할머니도 순간 말을 잃었다. 노골적인 무시였다. 카메라가 잠깐 다른 곳으로 향하자 유 의원의 얼굴은 본색을 드러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구식시장. 이런데 언제까지 남겨둘 건지 모르겠네. 그의 비서가 슬며시 웃었고 기자들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고 계속 사진을 찍었다. 금자 할머니는 묵묵히 채소를 정리했다. 허리가 약간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숱한 차별과 편견,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시간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마침 뉴스에서는 유태준 의원의 시장 방문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 따뜻한 악수,
살갑게 등을 토닥이는 모습.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가 금자 할머니에게 한 무례한 발언 역시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다. 이런 시장은 곧 사라질 겁니다. 그 장면을 본 강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할머니 집으로 온 참이었다. 할머니, 저 사람,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지원의 두 눈의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번졌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제가 다음 주 청문회에서 직접 조사할 사람입니다. 순간 금자 할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놀라움. 그리고 이내 굳은 표정. 그녀의 속에서 잊혔던,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싸움꾼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지원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유태준 의원의 시장 방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가식적인 미소, 상인들과 억지로 나누는 악수, 그리고 화면 뒤편에 잡힌 할머니의 굳은 표정이 묘하게 대비됐다. 할머니, 정말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래, 직접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뉴스에서처럼 다 나왔지. 지원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할머니가 당한 모욕이 단순한 말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담당하는 청문회가 바로 그 유태준 의원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자리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자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 사실 나 행정안전부 청렴조사팀에서 일해. 다음 주 국회 청문회에서 유태준 의원을 직접 신문해야 해. 그 사람 단순히 시장을 무시한 게 아니야. 공공자금 유용, 측근 특혜, 부동산 비리. 그동안 쌓인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야. 금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손녀가 그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 뿌듯함이 번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손녀가 이제는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러나 금자 할머니는 곧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원아,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근데 할머니, 저 사람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도 손대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차기 여당 대표 후보로 유력하다고. 그럴수록 더 바로잡아야지. 금자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지만 오늘처럼 선명한 결의를 드러낸 모습은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금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시장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하고도 단단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시장 곳곳의 상인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어제 TV에서 다 봤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 정치인이 대놓고 그런 말을 하다니. 세상에. 우리 시장 사람들을 뭘로 아는 건지. 상인들의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말들이었다. 금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속상해도 그냥 참을 일만은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지.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조용히 시장 내 휴게실로 향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들고 오랜만에 한 사람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름은 박현수. 과거 함께 시민운동을 했던 동지이자 지금은 국회의 법률자문단에 소속된 변호사였다. 여보세요? 현수야. 나야, 송금자. 전화 너머로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자 선배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이지. 근데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 유태준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박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정말 그럴 생각이세요? 그 사람,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상대 아닙니다.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알고 있다. 근데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우리 시장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노인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똑똑히 알아야 해.
게다가 내 손녀가 그 청문회 신문위원이야. 박현수는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혹시 강지원 씨, 행안부에서 유명해요. 실력도 강단도 대단하다던데요. 그래, 우리 지원이다. 잘 컸지. 선배님, 충분히 참고인 자격되십니다. 시장 상인 대표로도 가능하고 시민운동 경력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괜히 나섰다가 되레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준비는 걱정 마라.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금자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젊은 시절 수없이 마주했던 권력의 횡포와 싸움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히 되살아났다. 그때도 두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이 시장에 찾아왔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달려온 듯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청문회 위원장님이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대요. 빠르면 내일 공식 통보가 올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내가 그냥 채소만 파는 할머니인 줄 알았지? 지원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젠 알아요.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지원이 펼쳐 보인 서류에는 유태준 의원의 비리, 정황과 증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역 예산 유용, 측근 업체 특혜, 가족 계좌로의 자금 흐름까지. 금자 할머니는 서류를 천천히 훑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정의를 위한 싸움의 긴장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세월의 무게와 삶의 경험이 그녀를 다시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 싸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송금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싸움의 어려움보다 더 두려운 건 침묵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공식적으로 송금자 할머니의 청문회 참고인 출석이 확정됐다. 청문회 위원회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법률 자문단에서도 연락을 주며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자 할머니는 겉으론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점점 커졌다. 오랜만에 대중 앞에, 그것도 국회의 청문회장에 선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상대가 유태준 의원이었다. 그의 권력과 배경, 그리고 숨겨진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원도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할머니, 청문회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해요.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쪽 움직임 다 들키면 곤란해요. 걱정 마라. 나도 정치판이 어떤지 모를 나이가 아니다. 금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의 압박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 그가 시장 한가운데 있는 모습은 명백히 이질적이었다. 여기가 송금자 씨 가게 맞습니까? 맞는데요. 남자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금자 할머니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누구신데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청명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고 이름은 김도현이었다. 저희는 위원님 측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실은 작은 부탁이 있어서요. 금자 할머니는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부탁. 무슨 부탁을 할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김도현은 짧게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들 조용히 지내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같은 데 나오셔서 쓸데없는 말씀하시다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깃든 위협의 기운을 금자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젊었을 때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봤다. 교묘하게 포장된 협박, 달콤한 회유, 그리고 결국은 무력과 공포로 사람을 짓누르는 권력의 방식. 금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쪽 위원님께 가서 전해요. 나이 먹었다고 눈치 못 챌 줄 아는가 본데 내 귀는 아직 멀쩡해. 그리고
내 평생 조용히 살기만 했으면 벌써 무너졌을 테지.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조용히 시장을 떠났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송금자 할머니가 정치에 휘말렸다. 그 나이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 괜히 시장에 해만 끼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렸다. 상인들 대부분은 걱정 반, 불안 반이었다. 유태준 의원의 이름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었고 잘못 건드리면 시장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 그날 저녁, 지원이 시장으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 왔다면서요. 왔다. 뻔한 수작이지 뭐.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순순히 당할 리 없죠. 오늘 나도 위원회에서 압박받았어요. 적당히 조사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지만 다 알아요.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원아, 겁내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가야지. 지원은 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다. 흔들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할머니는 늘 묵직한 말과 눈빛으로 그녀를 붙잡아줬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박현수 변호사도 합류해 청문회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시장 내 CCTV 영상이었다. 상인들이 협조해준 덕분에 유태준 의원이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하며 내뱉은 모욕적인 발언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이런 구닥다리 시장은 사라져야 해. 냄새나는 노인들이나 앉아있는 데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 말은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그 영상을 처음 본 박현수 변호사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이거 청문회에서 공개하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단순한 비리 의혹을 넘어서 인격적 문제까지 부각될 수 있어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걸 써야 해요. 이 사람의 본질을 국민 앞에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그들은 그렇게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질문을 준비했다. 피곤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희망과 긴장감이 함께 자리 잡았다. 송금자 할머니는 침대에 눕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거리로 나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싸우던 모습.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당당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다시 그때처럼 싸울 시간이구나.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덮으며 굳게 다짐했다. 이번 싸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청문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송금자 할머니의 일상도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해갔다. 걱정, 기대, 그리고 일부는 노골적인 불편함을 드러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과일 가게 이청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정치인이랑 괜히 엮이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괜히 나섰다 큰일 나는 거 아시잖아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평생 참고 살아봤는데 세상이 나아졌니? 이청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실 누구보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 조용히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지켜주는 것도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지원과 박현수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식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태블릿이 펼쳐졌다. 할머니,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태준 의원 측에서 반격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쪽 정보도 흘러갔고 할머니 과거 시민운동 이력까지 다 뒤지고 있어요. 박현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선배님, 그때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솔직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시비 걸 여지가 많아요. 그 사람들 별거 아닌 것도 왜곡해서 공격하는데 선수들이에요. 금자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담담히 말했다. 내가 뭘 숨기겠니? 다 내 인생인데.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지.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도 할머니의 당당함을 존경하지만 현실 정치의 더러움을 알기에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해요. 상대방이 함정 파는 순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박현수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유태준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역 상권 지원금 유용 건이었다. 이게 가장 큰 건이에요. 작년 말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50억 원이 배정됐는데 실제로는 35억 원 이상이 유태준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개발사로 흘러갔어요. 지원이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그 개발사, 알고 보니 유태준 의원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대신 내준 정황도 있어요. 돈 세탁 구조가 꽤 복잡한데 우리가 확보한 자료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금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바라봤다. 글씨는 작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누구보다 또렷이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서민들 살림살이 빼앗아 자기 자식 배 채우는 거지.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시민운동 당시 모아둔 자료와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시절 함께 싸웠던 동지들의 사진, 낡은 신문 스크랩, 그리고 손때 묻은 메모장까지. 지원과 박현수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이거 아직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세월은 흘러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지. 그날 밤 세 사람은 늦도록 전략을 세웠다. 청문회에서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제시할지 예상 질문과 대응 방안까지 하나하나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금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시장으로 향했다. 상인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 또다시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다. 어제 봤던 김도영과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무슨 용건이십니까? 금자 할머니가 차갑게 묻자 김도연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할머니, 오해는 마세요. 그냥 조용히 살자는 거지 해코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내가 뭘 해야 하지? 청문회 때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시장 사정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의원님도 할머니도 서로 편하네요. 금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쪽 의원님은 편안하겠지. 근데 나는, 내 시장 사람들은 평생 땀 흘려 장사하고도 무시당하는 삶이 계속될 텐데 그게 편안한 거야. 김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이 시장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근데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최고예요. 괜히 나섰다가 더 잃는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그 말, 나 젊었을 때도 들었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바뀌더라.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도, 바뀌는 것도 없더라.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장 안으로 걸어갔다. 뒷걸음질 치는 김도현의 얼굴에 억눌린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그날 오후, 지원이 시장으로 찾아왔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다그치듯 물었다. 또 그 사람들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넌 준비나 잘해라.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할머니, 오늘 새로운 증거 나왔어요. 국세청 자료 협조받아서 자금 흐름 확인했는데 유 의원 아들 유학비 지급 내역 완벽히 연결됐어요. 금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젠 말만 잘하면 되는 거지? 지원은 할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이번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청문회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세 사람의 준비는 더욱 치밀해졌고 금자 할머니의 결의도 점점 굳어졌다. 오래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청문회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송금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던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원과 박현수 변호사가 다시 집에 모였다. 청문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략을 점검하는 날이었다. 식탁 위에는 정리된 자료들이 깔려 있었고 태블릿 화면에는 유태준 의원의 비리 정황과 영상, 관련 문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박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 청문회, 단순히 한 정치인의 비리 폭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언론도 이미 관심 갖고 있어요. 의원 측에서도 우리 움직임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묵묵히 자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사람들, 평생을 남의 땀으로 배 불리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 그걸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봐야 해.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예상 질문을 주고받으며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특히 금자 할머니가 직접 발언해야 할 부분은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할머니,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상대방은 그걸 노릴 거예요. 지원의 말에 금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세월을 헛살았니? 걱정 마라. 말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라.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며칠 후 청문회 당일이 밝았다. 이른 아침, 송금자 할머니는 평소 시장에서 입던 옷 대신 정갈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 시민운동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했다. 지원이 옆에서 도와주며 감탄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딱 봐도 평범한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금자 할머니는 담담히 웃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할머니처럼 보이는 것도 때론 도움이 되지. 세 사람은 함께 국회로 향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엔 묵직한 결의가 흘렀다. 국회의 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다. 유태준 의원의 청문회라는 이유만으로도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박현수가 간단히 정리하며 말했다. 청문회장은 이미 만석이에요. 언론사들도 거의 다 들어갔고 생방송으로 중계될 겁니다. 국회의 사당을 들어서자 긴장감이 공기를 압도했다. 국회 청문회장은 낯설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송금자 할머니는 대기실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건 시장 사람들의 얼굴,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동료 상인들, 그리고 평생을 버텨온 자신이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진행 요원이 안내했다. 참고인 송금자 씨, 입장 준비해 주십시오.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더없이 가벼웠다.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수십 쌍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의원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태준 의원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금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다. 이 노인,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군. 그의 속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회자의 안내로 청문회가 시작됐다. 먼저 강지원이 신문을 시작했다. 유태준 의원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역 상권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실제로는 개발사로 과도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유태준 의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두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입니다.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합니다. 지원은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였다. 그 개발사 대표가 의원님 자녀의 유학비를 대신 낸 내역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와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유태준 의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제 자녀의 사적인 문제일 뿐 공적 자금과는 무관합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송금자 할머니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참고인 송금자 씨, 진술해 주십시오.
청문 회장은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쏠렸다.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떨림 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남문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를 팔아온 상인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의원님께서 시장에 오셨을 때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국민 여러분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태블릿을 들어 사회자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시장 내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았던 유태준 의원의 본심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이었다. 이런 구닥다리 시장은 없어져야 해. 냄새나는 노인들이나 모여있는 데를 누가 좋아하겠어? 영상이 끝나자 청문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고 의원들의 얼굴에도 당황스러움이 드러났다. 유태준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금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우리 삶입니다. 서민들의 땀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순간 청문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이제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순간 청문회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화면 속 유태준 의원의 목소리가 아직도 회의장에 울리는 듯했다. 냉소적인 표정, 서민을 깔보는 말투, 그 모든 것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고 일부 의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태준 의원 측 비서들은 허둥대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럼에도 유태준 의원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저 영상, 맥락을 잘라낸 겁니다. 전체 대화를 들으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쌓아온 정치인으로서의 여유와 자신감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강지원은 차분히 추가 질문을 던졌다. 그럼 의원님, 해당 발언의 전체 녹취록을 이 자리에서 바로 공개하시겠습니까? 유태준 의원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자료가 준비돼 있을 리 없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송금자 할머니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희 같은 사람들, 말이 서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일하며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진 사람들은 우릴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금자 할머니는 이어서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다. 작년 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금 5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돌아온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대신 그 돈의 대부분이 한민간 개발사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흘러갔습니다. 강지원이 곧바로 설명을 덧붙였다. 그 개발사의 대표가 누구인지 의원님 알고 계시죠? 의원님의 오랜 지인이며 의원님 자녀의 유학비를 대신 내준 인물입니다. 유태준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금자 할머니는 서류를 사회자에게 건넸다. 공문서, 자금 흐름 내역, 국세청 자료까지 철저히 준비된 증거들이었다. 사회자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청문회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한 야당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의원님,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공공자금 유용, 측근 특혜, 가족을 위한 편법까지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유태준 의원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반박했다. 그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됐고 위법성은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지원은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럼 이 항공권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발사 대표와 의원님 자녀가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은 또다시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고 인터넷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유태준 의원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건 우연입니다.
가족의 사적인 일정과 기업 대표의 출국을 억지로 연결하는 건 무리입니다. 금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지, 또 누가 우릴 속이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분명하고 단단했다. 사회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자리로 돌아오자 청문회장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의원들, 그리고 방청석 일부에서 시작된 박수는 점점 번져갔다. 유태준 의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측근들은 초조하게 속삭였다. 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왔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금자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별다른 말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지원과 박현수는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조용히 웃었다. 오랜 세월을 버티고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단단함이었다. 그날 저녁 청문회 관련 뉴스가 쏟아졌다. 모든 방송사, 인터넷 포털 메인에 송금자 할머니와 유태준 의원의 청문회 장면이 올라왔다. 시장 상인 할머니, 유태준 의원의 민낯을 밝히다. 노인 무시 발언 파문. 의원 청문회에서 사실상 궁지. 서민을 속인 대가는 결국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SNS에는 송금자 할머니의 발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해당 발언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분노와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진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같다. 저런 분들이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 정치인들이 서민을 우습게 보더니 결국 서민한테 제대로 당했네. 노인 무시하다 인생 무너지는 꼴, 보기 좋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효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할머니가 정치에 휘말리는 거 위험하다. 이거 다 정치적 수요 아니냐?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겠지. 금자 할머니는 그런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복잡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잘 알았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결의는 그렇게 더욱 단단해졌다. 청문회가 끝난 이후 남문시장에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 속 뉴스에서 송금자 할머니의 모습이 끊임없이 등장했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여기가 그 할머니 가게 맞죠? TV에서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채소 좀 사려고 일부러 왔어요. 평소 같으면 설렁했던 시장 골목이 오랜만에 북적였다. 상인들도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장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다가 또 괜히 시장만 타격받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이 보복하면 어쩌려고. 금자 할머니는 그런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새벽에 나와 채소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으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다. 지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청문회 이후 유태준 의원 관련 비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녀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사팀의 핵심 인물로서 바삐 움직였다. 그날 저녁 지원이 시장으로 찾아왔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할머니,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했어요. 의원 가족 계좌, 측근 업체, 지역 예산 사용 내역까지 다 뒤지고 있어요. 금자 할머니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네,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아직도 뒤에서 로비하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난리예요. 언론에도 압박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순간 과일 가게 이청수가 다가왔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여당 쪽에서 의원 두둔하는 발언 나왔던데요. 지원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실제로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의 오랜 공로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지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포기 안 해요. 검찰, 국세청, 감사원까지 다 연결해서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 잘하고 있어. 세상이 쉽게 바뀌진 않지만 포기 안 하면 결국 달라지더라. 며칠 뒤 남문시장 근처에서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몇몇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송금자 할머니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서민을 무시하고 시장을 없애려는 정치인은 이 땅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송금자 상인 대표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시장 상인들의 단결된 모습은 또다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반면 유태준 의원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익명의 댓글 부대, 허위 사실 유포, 송금자 할머니를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곳곳에 등장했다. 노인네가 정치에 휘말리면 이런 꼴 나는 거다.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지 뻔하다. 시장 살리자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욕심 채우는 거다. 그런 글들이 퍼질수록 시장 안팎의 분위기는 더 팽팽해졌다. 그날 밤 지원과 박현수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박현수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다. 악의적인 비방, 조직적인 여론 조작 정황이 보입니다. 이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정식으로 고발 준비하겠습니다. 지원도 차분히 말했다.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앞으로 더 거센 반발이 올 거예요. 의원 쪽에서 어떻게든 흔들려고 할 테니까. 금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미 마음 준비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함과 함께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의 깊이가 느껴졌다. 며칠 뒤 검찰이 유태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속보가 쏟아졌고 여당 내 분위기도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 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당 대표의 공식 성명이 발표됐다. 실질적으로 의원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수순이었다. 그날 저녁 남문시장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송금자 할머니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의원 가족 비리까지 밝혀질 거라 보시나요? 금자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도 시장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 삶을 무시하고 이용하려 한 사람들, 이제는 제대로 책임질 때가 된 겁니다. 인터뷰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남문시장의 상징이자 정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금자 할머니는 그 모든 화제 속에서도 늘 그렇듯 새벽에 시장에 나가 채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았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 다 됐어요. 과일 가게 이청수가 웃으며 말했다. 금자 할머니는 피식 웃었다. 유명해질 생각 없었어. 그냥 할 말 했을 뿐이야. 그녀의 평범한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주 유태준 의원의 추가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지원도 다시 신문위원으로 배석할 예정이었다. 할머니,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할 거예요. 절대 허점 없이. 지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송금자 할머니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그녀의 목소리엔 지난 시간 동안 쌓인 모든 삶의 무게와 다시 시작된 싸움에 대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이 싸움,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유태준 의원의 추가 청문회가 열리는 날 아침, 국회 앞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방송사 중계 차량, 기자들,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유태준 의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다. 남문시장 상인들도 몇몇이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송금자 할머니의 진실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고 이번 청문회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장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드러난 유 의원의 가족 비리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걸린 자리였다. 강지원은 평소보다 더욱 차분한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빼곡히 정리된 서류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송금자 할머니 역시 방청석 한쪽에 조용히 자리했다. 언론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녀는 담담히 눈을 감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청문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로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나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유태준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개발사를 통해 지역 지원금 중 상당 금액이 사적으로 유용됐고 의원 가족의 해외 유학비 명목으로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태준 의원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바로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직후 강지원이 신문을 시작했다. 의원님, 이미 밝혀진 자금 흐름 외에도 추가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의원님 자녀의 유학비뿐 아니라 가족 명의의 해외 부동산 구입 자금까지 개발사 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원은 태블릿을 들어 구체적인 금융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해외 부동산 매입 시점, 자금 출처, 개발사 자금 인출 내역 모두가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기엔 설명이 부족합니다. 유태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는 뚜렷한 해명을 내놓을 수 없었다. 야당 의원들도 공격을 이어갔다. 의원님, 국민 세금으로 가족의 사치와 특혜를 누린 겁니까? 서민 경제 살리겠다는 공약은 결국 가족 배를 불리는 수단이었습니까? 청문회장은 점차 격렬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그때 송금자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섰다. 공식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자리였지만 청문회장 전체가 그녀를 주목했다. 사회자가 당황한 듯했으나 국민적 관심과 언론의 시선 탓에 억지로 제지하지는 못했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원님, 시장에 와서 우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결국 우리의 세금을 그렇게 쓰셨습니까? 순간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우리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데 가족 유학 보내고 해외 부동산 사고, 이게 서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고 인터넷 생중계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퍼졌다. 유태준 의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엔 굳은 표정과 당혹감만 가득했다. 사회자가 급히 회의를 정리하며 말했다. 청문회 관련 추가 자료 제출 및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 앞은 또다시 언론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송금자 할머니가 나오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오늘 청문회에서 하신 말씀 준비하신 겁니까? 의원의 사퇴를 원하십니까? 금자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다. 내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인터뷰는 곧바로 뉴스로 보도됐다. 남문시장 할머니의 일갈, 정치권에 울리다. 서민 무시한 권력, 결국 국민 앞에 무릎 꿇라. 여론은 빠르게 변했다. 청문회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는 유태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정치인들, 이제 서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해.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다. 시장 무시하더니 결국 국민이 심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이런 걸로 세상이 바뀌겠어? 결국 또 다른 정치쇼 아닐까? 하지만 그 어떤 부정적인 시선도 이미 깨어난 사람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유태준 의원은 결국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의 의혹과 비난의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로 위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뉴스 속 그의 사퇴 발표를 보며 남문시장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자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다.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고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유태준 의원의 사퇴가 발표된 후 남문시장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시장 골목을 메우던 기자들도 지나치게 붐비던 구경꾼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체념과 무관심만 가득했던 얼굴 대신 어디선가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나는 모습이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야. 시장 사람도 서민도 그냥 당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남문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는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송금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금치와 삼채소를 정성스럽게 진열하고 있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뚜렷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지원이 시장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환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래? 구청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남문시장 활성화 예산, 최종 확정됐대요. 주차장 신설, 화장실 개보수, 상인 지원 프로그램까지 전부요. 금자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진짜, 그렇게 됐구나.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시청에서 담당 부서가 직접 내려와서 시장 실태조사도 하고 상인들 의견도 듣기로 했대요.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장도 바뀔 거예요. 금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시장 골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 세상도 조금씩은 바뀌는구나. 두 사람은 시장 한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골목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정겹게 느껴졌다. 지원아. 네, 할머니. 내가 없었으면 난 용기 못 냈을 거야. 고맙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랑이며 머리칼을 흔들었고 햇살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파장이 이어지고 있었다. 유태준 의원의 사퇴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정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 윤리위에서는 의원 관련 징계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언론은 연일 남문시장 할머니의 용기를 조명했다. 평범한 상인이 일으킨 작은 반란, 대한민국을 흔들다. 서민의 분노, 권력을 무너뜨리다. SNS에서는 여전히 송금자 할머니의 발언 영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었다. 특히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인터넷 밈으로 확산됐다. 젊은 세대들도 이 문구를 패러디하거나 사회 문제를 꼬집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치열한 사회적 논쟁도 벌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인을 바꾼 사례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움직였다. 반면 정치수에 휘말린 거다. 서민을 내세운 정치적 이용일 뿐이다. 비판과 지지가 뒤섞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체념을 깬 사건이었다는 사실이다. 며칠 후 지원은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회의에 참석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강지원 조사관, 다음 특별감사팀 팀장직을 맡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사의 제안에 지원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원은 곧장 남문시장으로 향했다. 할머니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제안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팀장직 제안 받았어요. 더 큰 감사 권한이 생기는 자리예요. 하지만 부담도 크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금자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원아, 세상에 위험 없는 일은 없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자리는
더 큰 싸움이 기다리는 법이지. 하지만 그만큼 세상을 바꿀 힘도 커진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겁은 나지만 할머니가 보여준 걸 생각하면 저도 포기 못하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남문시장 골목을 둘러보며 금자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골목도 세상도 조금씩 나아가겠지.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바른 방향으로. 골목 어기 햇살이 붉게 물들며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그 속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금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시금치를 정리하고 무순을 묶으며 또 하루를 시작했다. 아직 바뀌어야 할 것도 많고 싸움도 끝난 게 아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남문시장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듯 새벽부터 분주했다.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과일을 진열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그 중에서도 송금자 할머니의 작은 푸성기 가게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종종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 가게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진짜 멋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금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다. 많은 이들에게 송금자라는 이름은 권력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뒤 춘천시청에서 남문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한 예산 규모도 크고 개선 사업도 구체적이었다. 시장 상인 대표로 참석한 금자 할머니는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우리 시장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원으로 진짜 살기 좋은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구청 관계자들도 더는 형식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음을 체감했다. 한편 강지원은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 감사팀 팀장직을 수락했다. 그녀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게 됐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피하지 않겠다. 시간이 흐르며 세상의 관심은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갔지만 남문시장 사람들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새로 생긴 주차장, 깔끔해진 공용 화장실, 노후 간판 교체와 점포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고 젊은 상인들도 시장에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골목 곳곳에 웃음소리와 활기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한 방송국 제작진이 남문시장에 찾아왔다. 송금자 할머니, 다큐멘터리 제작 중인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서민의 목소리와 정치 변화를 주제로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살렵니다. 제작진이 아쉬워하자 옆에 있던 지원이 대신 말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주목은 잠깐이고 결국 남는 건 삶이에요. 보여줄 건 다 보여줬으니까요. 제작진도 더는 억지로 권유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원과 금자 할머니는 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하루의 끝자락이었다. 할머니, 이제 좀 마음 놓이세요? 글쎄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뀌었다고 해도 또 다른 놈들이 생기겠지. 금자 할머니의 말에 지원이 피식 웃었다. 그래도요,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최소한 우리 시장 사람들, 이제는 쉽게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금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나도 그게 제일 기쁘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골목을 가로지르는 시장 간판이 오래된 듯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지원아, 앞으로 너도 더 힘들 거야. 더 큰 싸움도 있을 테고, 더 지저분한 일도 마주하겠지.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쉽게 안 바뀌지만 포기하면 절대 안 바뀐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남문시장은 평소처럼 문을 닫고 골목엔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송금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시장에 나왔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가게 앞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고 시금치를 정리하고 채소에 물을 뿌리며 또 하루를 준비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새로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게 남문시장은 또 하루를 시작했다. 가끔은 사람들이 물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그럴 때마다 금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크게는 몰라도 조금은 바뀌었지. 그리고 그 조금이 쌓이면 언젠가 크게 바뀌는 거야. 그녀의 말처럼 작은 변화들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바꿨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으며 결국 세상의 일부를 바꿔냈다.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비록 작더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시작이 될 수 있었다. 송금자 할머니와 강지원,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시작이었다. 그렇게 남문시장의 오래된 골목 아래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들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